그 어느 업종보다 다른 업종은 우리가 밸류를 좀 따져야 되겠죠. 또 외국인 기관들과 또 경쟁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경우는 꿈만 가지고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아무 실적이 없어도 뭐 바이오로메드는 시가총액이 3조고 또 신라젠 한때 9조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꿈만으로도 또 신약 가치만으로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맞고, 또 외국인들이 한차손 때문에 매물이 나온다나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겠고, 재료가 상당히 많죠. 이 제약 바이오 업종은 지금처럼 장이 안 좋을 때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재료만 뜨면 뭐 M&A 이슈가 있거나 기술 이전이 있거나 혹은 미 FDA 희귀의약품 지정이 있거나 뭐 이런 기술만으로도 지난 얼마 전에 그 지난 10월이었었나요? 녹십자 셀 같은 경우에 간암 이후에 뇌종양, 췌장암 희귀의약품 지정이 됐다는 게 바로 상한가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료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들을 사실 그동안에 많이 추천을 해왔었고, 이런 업종은 또 내수 쪽입니다. 내수 업종이다 보니까 또 이 수출주들이 지수 자체에 대한 부담이 있을 때는 오히려 또 이쪽으로 개인들이 이쪽으로 매매 가기가 좋고, 또 여기도 큰 손들이 가장 또 선호하는 종목이 또 바이오입니다. 그동안에 인트론 바이오와 10배를 먹은, 또 한올바이오에서 또 10배를 먹은 세력들이 상당히 많고, 신라젠은 7천억부터 9조까지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세력들이 개입을 했었죠. 그런 애들을 많이 부자를 만들었었고, 만약에 9조 중에 실제 최대 주주 물량 다 해봐야 10%밖에 안 됐으니까 실제 그중에 한 5조 이상은 아마 여기도 큰 손들이 챙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5조지 그러면 500억 정도를 챙긴 세력이 거의 한 100팀 정도가 나온다는 거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업종을 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갖고 있는 뭐 아이진이나 큐리언트나 안트로젠이나 이런 유형의 종목군들을 벼르고 있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2의 신라젠, 제2의 한올바이오를 노리는 세력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종잣돈도 많이 줄어들고 원금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걸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제약바이오 업종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 FDA 희귀의약품 지정된 종목을 매주 제가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돈 될 만한 바이오 관련한 종목을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마 가장 유망한 뭐 유전자 치료제부터 또 치매 치료제, 뭐 뇌졸중 혹은 희귀의약품 지정, 또 혹은 M&A 이슈가 있는 것들,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앞으로 바이오 업종들을 소개를 할 겁니다. 화요일 날 이 시간 9시 이 시간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짧은 기간에 바이오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할 대상 정도 해봐야 한 100개 정도가 되는데, 그건 한 5주면 뭐 거의 한 번은 다 거론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매물을 좀 많이 해 놓으시면, 여러분 일부러 어디 찾아다니면서 배우려면 바이오 업종도 공부하려면 몇 년 걸리겠죠. 근데 딱 5주 만에 여러분 바이오 업종들을 다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11시에 온라인 방송을 할 때 이 세박자 플러스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못한 이 바이오 업종들을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시죠. 희귀의약품 지정된 기업들은, 이거는 재료 자체가 희귀의약품 지정이 됐다는 것은 일단 재료가 끝난 게 아니라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됩니다. 희귀의약품을 지정해주는 이유가 미국 이 FDA가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약이 없어서 이 난치병, 불치병, 약이 없는데 아무도 개발을 안 할 것 같으면 뭔가 좀 특혜를 줘야 되겠죠. 어드밴티지를 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상에서 시판 허가를 주고, 그다음에 이 시판 허가를 주게 되면 7년 동안 독점권을 보장을 하고, 임상에 들어간 비용의 50%를 세금 감면을 해줍니다. 뭐 전폭적인 지원이죠. 자, 그러면 미 FDA 희귀의약품을 미국 FDA가 그냥 희귀의약품 지정하는 게 아니겠죠. 그만큼 약물의 가치가 있으니까 희귀의약품을 지정을 해줬고, 이거에 대한 희소 가치가 있으니까 내준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상만으로도 조건부 시판 허가를 주는데 희귀의약품 지정받은 기업들이 임상을 안 할 이유가 없겠고, 미 FDA 입장에서는 임상 승인을 안 해주면 안 되겠죠. 희귀의약품 지정을 해줬으니까 당연히 임상 승인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 FDA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는 종목군들은 기다리면 글로벌 임상 승인, 글로벌 임상 돌입, 또 이상 승인, 돌입, 그리고 시판허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기술 이전, 이 많은 재료들이 줄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과거랑 달리 미 FDA 희귀의약품, 그동안에는 우리 제약주들의 한계가 내수 쪽이었었고 국내에 국한됐다면 이제는 글로벌 시장이 좀 나갈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신라젠이 왜 그렇게
팩사백 하나 가지고 시가총액이 9조까지 왜 갔겠습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먹힐만 하면 지금은 급등하는 거죠. 그래서 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미 FDA 희귀약품 지정받았는 기업들이 여러분 당장 주목을 좀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에 지금 제가 이 종목군들, 희귀약품 지정받았는 종목군들을 지금 이 PPT로 보여드리면 그거를 직접 촬영을 해서 두고 여러분 자료로 좀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가장 순서대로 최근에 미 FDA 희귀약품 받았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가장 따끈따끈한 종목들 먼저 순서대로 여기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스코텍이 가장 최근 11월 22일 날 급성 고수성 백혈병 치료제로 미 FDA 희귀약품을 지정을 받았습니다. 많은 이번에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또 얀센에다 1조 4천억 기술 이전 폐암 치료제 자회사 때문에 같이 유한양행과 함께 1조 4천억의 대박을 친 기업이 바로 오스코텍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글로벌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차곡차곡 재료가 계속해서 쏟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러분 좀 주목을 해야 될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요 밑에 안트로젠이면 당뇨 족부성 궤양 때문에 그로 일본 이신제약에다 기술 이전을 900억 정도의 기술 이전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국고초 시간에 많이 아마 안트로젠은 소개를 했었던 종목이 됩니다. 이 수포성 표리박리증이라고 이 피부가 쉽게 문드러지고 화상을 입고 하는 이런 표리박리증 치료제에 대해서 이 희귀약품 지정을 받았고, 신풍제약은 말라리아 원래 전문이 있죠. 말라리아 전문인데 최근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역시 뇌졸중 쪽으로, 자, 이 희귀약품 지정과 상관없이 뇌졸중 치료 쪽으로 SP8203이라는 물질을 이걸로 지금 이 우리나라 이 복지부에서 미래의 기술로 10대 기술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뇌졸중으로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기업이 사실 많지가 않죠. 지금 차바이오텍과 차바이오텍, 제일약품, 그리고 상장되어 있는 기업으로서는 신풍제약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GNT 파마라는 이 장외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여러분 나중에 상장하면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GNT 파마라는 기업이 아마 임상 관련해선 이 뇌졸중 관련해서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아직 뇌졸중 치료제가 확실한 게 없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나온 건 해봐야 베링거 인가라임에서 나온 혈전 용해제 정도밖에 없죠. 치료제 개념이 없습니다. 아마 이거 나오게 되면 소위 말하는 뭐 대박을 칠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흔히 항암제 같은 경우는 임상을 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항암 임상 환자들이 상당히 많죠. 뭐 폐암 1기, 2기, 3기 많이 있는데 이 뇌졸중은 그런 임상 환자라는 게 없습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에 뇌가 막히면서 갑자기 뇌졸중이 걸리죠. 걸리면 뭐 반신불수 아니면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거를 예단을 읽고 그런 사람을 미리 뽑아서 임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뇌졸중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개발하면 아마 뭐 노다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말라리아 치료제로 미 FDA가 너무 절박하니까 희귀약품 업체로 지정을 해줬지만 그 외에 SP8203이라는 물질, 뇌졸중 물질이 오히려 우리 국가 복지부에서도 인정하고 지원을 2020년까지 이 연구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약속이 됐어요. 그래서 신풍제약은 그런 면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녹십자 셀 같은 경우에 제가 종종 아마 이 온라인 방송에서도 많이 소개를 했었습니다만 아마 제2의 신라진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나. 이 면역세포 치료제, 과거 같은 항암 치료제, 표정항암제를 넘어서 면역세포 치료제, 환자 몸에 있는 뭐 T세포, NK세포 같은 수지성 세포 같은 면역세포를 체외해서 진강을 해서 몸에 넣는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점은 이 면역세포 치료제가 특정 암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암에 적응증이 다 된다라는 거지요. 먼저 간암으로 면역세포 치료제를 임상을 하고 결국 시판허가를 받았죠. 국내에서 간암으로 원래 7천 건 정도 처방을 하게 됩니다. 이걸로 이미 영업이익을 30억, 5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미 FDA 희귀약품 지정을 해줬죠. 근데 이 간암을 치료하려고 세포 치료제를 배양을 해서 집어넣었더니 이 면역세포가 들어와서 간에 있는 암만 먹는 게 아니라 뇌에 있는 종양을 먹어버립니다. 정증이 이제 확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미 FDA가 이거 봐라 하고 하나를 더 내줬죠. 좀 지나서 봤더니 췌장에 있는 암까지 이 면역세포 치료제가 이문셀 H라는 물질이 들어가니까 이걸 먹어버려요. 이거 또 되네 해서 희귀의약품 지정을 연이어서 간암과 뇌종양과 췌장암까지 3개를 내준 게 거의 유일무이한 게 바로 이 녹십자 셀입니다. 그러면 녹십자 셀이 이렇게 이 미 FDA가 자리를 깔아준 게 간암과
내종량, 췌장암 모두에게 희귀의약품 지정을 해줬는데 녹십자 셀이 이거 임상을 안 할까요? 하겠죠. 일상을 하면 이상은 또 미 FDA가 이상 승인을 안 하겠어요? 하겠죠. 자, 이상이 끝나면 바로 시판허가가 내는데 이거는 뭐 총력을 기울여서라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적응증이 워낙 다양하게 여기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대장암이든 뭐 폐암이든 뭐 많은 암의 적응증이 아마 확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 하나로 정말 대박이 눈앞에 두고 있는 기업이 녹십자 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기술적인 흐름까지 한번 잠깐 확인을 잠시 후에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스템도 한번 보죠. 루게닉병 치료제 뉴토나탈 쪽으로 원래 줄기세포 치료제죠. 자, 바이로메드도 이걸로요 2013년인가 15년인가 그때 루게닉병 치료제로 미 FDA 희귀약품 지정을 받았었던 적도 있고요. 자, 바이오리더스 같은 경우는 근위영양증이라고 근위축증과 좀 비슷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거는 근위축증, 어릴 때부터 질환으로 유전 질환으로 생긴 거는 근위영양증인데 원래 이 바이오리더스 같은 경우는 먹는 그 항암제 경구용 항암제로 세계 최초로 경구용 항암제 이상을 지금 국내에서 맞춰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 이전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바이오리더스는 뭐 그런 재료, 스쿼스템, 바이오리더스도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지캠 생명과학이 방사성 증후군 치료제로 원료 의약품 업체가 엔지캠인데 어쨌든 미 FDA 희귀약품 하나를 받아냈고 레고캠은 그동안에 많이 소개를 했었죠. 이 결핵치료제 쪽으로 이 델파솔피드 같은 경우는 미 FDA 희귀약품 지정만 받은 게 아니라 패스트트랙으로 신속심사 대상에도 지정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이 하나의 물질로 미 FDA가 얼마나 급했으면 심사기간을 6개월 동안 당겨주겠다. 니들이 개발하는데 가정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50%를 우리가 세이브를 해주겠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대단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상만으로도 조건부 시판허가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고캠이 그동안 지난 10월 달에 바이오가 급락할 때도 이 레고캠이 그러면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는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 테나젠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이 간세포암 관련해서 희귀약품 지정을 받았다라는 것.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예, 제넥신과 큐리언트만 하나 보죠. 제넥신 이미 기술 항체 신약 가지고 기술 이전을 해서 6천억 정도 기술 이전 대박을 냈고 많은 분들이 아마 제넥신 하면 다들 알 겁니다. 한올바이오와 제넥신 두 건을 대박을 치는 것들이 바로 이들이었죠. 근데 나는 한올바이오도 모르고 제넥신도 모르는데 이러면 여러분들은 화요일 날 계속 제 방송을 최종 세 박자 플러스를 계속 들으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해야 될 종목 매주는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 폰탄 수술 치료제 자, 여기 나와 있죠. 낮은 정맥피가 이 폐 동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수술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것도 선천성으로 타고난 거죠. 이게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유대나필에 대해서는 미 FDA가 희귀약품 지정을 해줬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결핵 치료제 쪽에 이 미 FDA 희귀약품 지정을 받았던 게 큐리언트가 있습니다. 큐리언트는 이 VC들을 벤처캐피탈이 한 400억 정도 이 큐리언트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시가총액 2천억도 안 되는 기업에 40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들이 갖고 있는 이런 결핵 치료제에 대한 가치, 결핵 치료제 가지고 앞서 그 레고캠도 그렇습니다만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도 미 FDA 희귀약품과 미 FDA 신속심사 대상에 나란히 지정이 됐었고 이 큐리언트 같은 경우도 결핵 치료제를 가지고 FDA 희귀약품뿐만 아니라 바로 그 부분까지 신속심사까지 지정을 받았는 게 바로 이 큐리언트입니다. 그래서 큐리언트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실제로 이 2015년도인가 6년도에 미 FDA 희귀약품 여기 있네 2015년도네요. 15년도에 희귀약품 지정을 받고 난 다음에 올해죠. 올해 9월 달에 글로벌 미 FDA 임상 2상을 승인을 받았어요. 임상 2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 FDA가 단순히 이 희귀약품 지정을 해준 게 아니라 실제 개발하라고 임상 2상을 해줬으니까 시가총액 2천억짜리가 참 많은 걸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 실제로 주목을 해봐야 될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하나씩 기술적인 흐름에서 한번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만 나란히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안트로젠의 흐름을 보죠. 기술적인 흐름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서 내가 매매를 해야 될지 최근 이 10월 달 들어서 안트로젠의 흐름이 아직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닥을 만들고 모든 종목들이 지금 지수가 21선에 걸려 있으니까
60일선 내복할 타이밍이 되면 아마 이들 종목은 전부 여러분한테 매매 기회가 될 겁니다. 거의 10월 급락을 다 멈췄고 11월 달 들어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으니까 안토로젠도 조만간 60일선 회복할 때 아마 이 시간 정도 제가 다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거로 보여지고 신풍제약은 뭐 당장 수요일 날이라도 매매를 해야 되겠죠. 자, 이번 화요일 날 일단 60일선까지 붙여놨습니다. 거의 60일선까지 이 정도면 뭐 60일선 사실상 뚫은 것이라고 봐야 되겠고 당장 내일부터라도 60일선 위에서 놓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말라리아 이 치료제지만 말라리아 치료제 이전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뇌졸중 후보 물질입니다. SP8203이라는 뇌졸중 후보 물질 이게 이 보건복지부의 10대 특화 과제에 선정이 됐습니다. 2020년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뇌졸중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합니까? 뇌졸중은 저는 뇌졸중 때문에 여러분이 아스트릭스를 꼭 드시라고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이 혈전용해제, 저용량 혈전용해제는 아스피린, 뭐 프로텍트나 아스트릭스 같은 것들을 꼭 먹어서 여러분이 혈액을 항상 좀 묽게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뇌졸중의 제일 치명적인 부분들이 역시 혈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뇌졸중은 사망 아니면 불구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본인도 그렇고요. 차라리 치매는 본인이 그걸 잘 인지를라도 못한다지만 뇌졸중이 걸리신 분들은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데서 화장실에 변도 못 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담배도 좀 줄이시고 아스트리스라는 이런 혈전 용해제도 좀 드시고 이 뇌졸중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바이오텍과 제일약품, 신풍제약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 세 기업 중에 누구라도 좀 제발 이 뇌졸중 치료제를 좀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약간 마비 증세가 있거나 많이 어두나면 뇌졸중 전조가 있는데 이럴 때 이미 치료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은 딱 자기가 뇌졸중이 걸려서 병원에 실려가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이제 혈전용해제가 들어가니까 미리 예방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풍제약이 제발 좀 개인적으로 좀 성공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자, 녹십자셀은 이번에 두 번의 상한가가 나왔었죠. 이 최저감과 뇌종양으로 미 FDA 희귀약품 지정을 받고 급등을 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8월, 9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랠리가 왔었고 이번 10월 조정이 있었는데 10월 달에 대부분 60일선을 크게 이탈을 했죠. 근데 60일선을 이탈하지 않은 종목들이 아마 조만간에 2차 시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올 겁니다. 뭐 레고캠도 그렇고 큐리언트도 그렇고 이 녹십자 셀도 그렇겠죠. 자, 녹십자 셀은 다시 이번 주든 다음 주든 60일선 올라가면 해야 될 부분이 있겠고 녹십자 셀이 미 FDA 희귀약품 3개나 받았는데 그리고 돈도 적자 안 납니다. 지금 국내에서 간암으로 처방을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 6천억이면 이거는 해도 너무한 것이죠. 그래서 녹십자 셀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놔야 될 부분이고 자 사실상 이 바이오로메드 급으로 간다도 코미팜이나 이들과 급이 같다고 해서 시가총액 2조 3조라고 해도 누구 하나 어색하지 않죠. 전혀. 왜냐하면 미 FDA가 3개를 인정을 해줬고 간암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7천 건의 저거를 처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레코드는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국내에서 7천 명에게 처방을 하는 약의 효과가 뭐 흑인 한 대는 안 되고 백인 한 대는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글로벌 시장이 가나마나 이거는 분명히 인상 승인 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마음으로 이런 유형의 종목군들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놓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코아스템은 일단 바닥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이 루게니병 쪽으로 이것도 일종의 이 알츠하이머 치매와 비슷하죠. 뇌 질환입니다. 몸이 굳어가는 이 루게니병 치료제를 지금 세계에서 최초로 이 줄기세포로 지금 치료제가 미 FDA 희귀약품 지정을 받았어요. 제발 좀 성공해야 되는 약들을 기업들이 너무 많죠. 이런 거는 우리가 이런 기업들이 제발 임상을 성공하는 그런 마음에서라도 여러분 좀 공부를 좀 해두시고 이런 기업 하나하나 좀 관심을 갖고 매매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우리는 매매할 수 있는 근거가 돼야 되겠죠. 대부분 21선은 타고 가고 있습니다. 워낙 이 메이저들이 다루지 않는 종목군들이 바이오다 보니 그렇죠. 근데 뭐 간간히 들어온 종목도 있고요. 자, 바이오리더스 같은 경우는 재료 하나가 또 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일단 희귀약품 지정 쪽이지만 그보다는 이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이거를 먹는 예방 백신이 EB상을 마쳤어요. EB상을 마치고 회사에서 기술 이전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기술 이전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리가 있겠죠. 아마 그럴 경우는 60일선 뚫을 때부터 사놓고 우리는 따라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종목을 재료가 나올 거를 알 수는 없는 거니까 길목지키기로 하고 자꾸 기다리다가 어떻게 터질 수는 있겠죠. 역사적 신고가에 와 있는 NG캐는 생명과학입니다. 자, 어느 정도
60일선 타고 올라갔으니까 다른 종목에 비해서 미 FDA 희귀약품 지정받은 종목 중에서는 메이저 수급도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캠 같은 경우는 메이저도 수급도 들어오는 걸 봤을 때 당장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수요일부터 매매를 하셔도 좋은 그런 흐름이고, 레고캡은 최근 들어서 워낙 많이 올랐죠. 다른 종목들이 거의 10월에 급락을 할 때도 이 종목은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들이 ADC로 이미 한 차례 기술 이전도 했죠. 또 이 델파솔피드로 슈퍼항생제로 기술 이전도 했고, 미 FDA 희귀약품, 미 FDA 신속심사 모두 지정을 받았죠. 그리고 이 브리치 바이오라는 장외기업이죠.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도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거의 뭐 한 5건 정도 기술 이전을 했을 정도로 많은 기술, 그 금액 자체가 200억, 300억 요 수준이어서 그렇지, 뭐 방귀자지면 똥 싼단 말이 있듯이 잦은 이 기술 이전을 하다가 대형탈을 터뜨릴 수가 있겠고, 만약 일본 다케다야의 ADC 기술, 약물 항체 접합 기술인 ADC 기술이 만약에 지금 영국권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팔리면 고가에 팔릴 수 있겠죠. 미국 뭐 산업 거를 한때 8,800억에 사가기도 한 기업이 바로 이 다케다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메이저 수급이 좀 꼬였으니까 수급이 좀 해소가 되고 다시 패턴이 나오면 그때부터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60일선에 붙는 자리에서 만약에 지지가 되면 그때부터 또 따라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테라젠도 일단 60일선에 걸렸어. 근데 이번 화요일날 음봉이 아주 좋은 음봉이 나왔네요. 거래 없는 아군의 음봉이 나왔습니다. 일단 수요일날 매수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왔다고 봐야 되겠고, 제넥시는 뭐 한때 워낙 잘 나갔으니까 이 1,000억대 올던 게 1조 4천억까지 2015년도 10배까지 날아가기도 기술 이전을 하면서 6천억의 기술 이전하면서 그때부터 주목을 받았었던 종목이 있고, 여러분이 이제 주목해야 될 종목은 아마 큐리언트가 아닌가 보이시네요. 60일선에 걸린 종목이 앞서 많지가 않았죠. 60일선 살아있는 종목이 큐리언트인데, 결핵치료제로 미 FDA 희귀약품, 미 FDA 신속심사 대상에 지정을 받았고, 이네들이 지금 시가총액 1,900억인데 보시면 이 제3자 배정으로 400억이 들어온 가격대에서 지금 주가가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VC들이 들어와서 지금 수익이 난 게 없는 상황이니까 큐리언트는 조만간에 아마 직전 고점 정도는 뚫을 거라 보여집니다. 흐름이 상당히 좋네요. 그래서 큐리언트 매조는 넘어갔으니까 큐리언트 하는 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19년 유망바이오 업종들 미 FDA 희귀약품 지정받은 거를 하고, 다음 주는 유전자 치료제와 치매 치료제부터 해서 여러분한테 아주 유익한 바이오 기업들을 오늘처럼 많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